안녕하세요.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의 MC 이호선입니다. 집을 사려고 하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고 안 사자니 또 오를 것 같고 이거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디 마땅히 물어볼 때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런 살까 말까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싹 해결해드리는 방송으로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실 두 분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월천재테크 이주연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뭐 감기도 이제 좀 차도가 있고요. 네, 이번 주랑 저번 주는 세미나가 시작됐기 때문에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뭐 세미나 활동도 하시나 봐요? 네, 이제 부동산 가르치는 일을 좀 하고 있죠. 아, 그래요? 네. 뭘 가르쳐요? 저는 지역 분석에 대한 것 좀 가르치고요. 그다음 이제 청약 지도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네, 좀 좋은 정보나 네. 팁 같은 거는 살까 말까에서도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꼭 안 집어주는데요. 네. 살까 말까에서는 이호선 MC님 때문에 꼭 집어서. 꼭 찍어야 됩니다. 무조건 꼭 찍어야 됩니다. 저번 주에 그 유튜브 보셨어요? 다시 보기에 네. 이호선 MC님 콕 집어주셔서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더 좀 이렇게 좋은 칭찬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 네. 콕콕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지 네. 마세요.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해 오셔야 돼요. 이제 더 콕콕 찍을 겁니다. 어제도 밤샜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점점 나날이 인기가 더욱더 높아지고 계시는 네어리서치 그룹 부동산 조사연구소 우리 김학렬 소장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유, 제가 감사하죠. 네. 요즘 소장님도 활동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책 출간한 다음에 네. 세미나하고 강연회가 많아져서 좀 바쁘게 활동하고 있고요. 네. 회사 일도 바빠서 여러 정신없이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하는지 저는 시간 관리 비법을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약간 하는 것 중에 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제가 술, 담배를 전혀 안 하고, 네.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활동들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고 글 네. 쓰고 회사 일하고 이런 것들 집중하다 보니까 와. 좀 시간을 남들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주변에다가 우리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는 우리 월천재테크 이주연 대표님하고 또 그 인터넷 블로그와 이제 신문 기사에 자주 나오시는 부동산 입지 전문가 네네. 그 빠숑님하고 같이 한다고 했더니 아니 방송을 보더니 아니 그럼 빠숑을 언제 나오냐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김학렬 소장이 본인이 빠숑 이시죠? 제가 네. 데리고 일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네, 제가 파숑이고요. 네. 동일 임무입니다. 네. 근데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셔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말실수를 저희 방송에서 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또 두 분의 이제 블로그에 댓글도 올라오고 하는데 지난주였나요? 네, 우리 천안 지역에서 네. 천안 인구를 조금 틀리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네. 이게 생방송입니다. 일단 네.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 이제 네. 말을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맞아요. 네. 이게 부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불당 지역 설명하면서 천안시 인구가 40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불당 생활권의 인구가 40만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7, 8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안시가 구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서북구랑 동남구가 있는데 보통 한 개 구가 3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 구니까 60만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시의 전체 인구는 60만이 넘는 게 맞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불당 생활권 같은 경우는 서부권에서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부권 생활권만 놓고 봤을 때는 한 40만 정도, 동남권이 20만 정도 합쳐서 60만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당만 얘기하다 보니까 네. 서부권 생활권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청약 가점제에 대한 예. 부분들인데요. 저희가 만점이 79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84점이 만점이고요. 당연히 그걸 알고 있죠. 근데 그렇죠. 이제 79점 되면은 대부분 당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만점에 가까운 점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쵸. 예, 그런 부분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서 이렇게만 다 얘기하다 보니까 네. 간혹 이렇게 숫자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혹시 이렇게 보시다가 저희가 이제 실수하는 얘기나 이렇게 본인이 공부한 거 좀 틀리다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확인해서 또 이렇게 정정해서 얘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생방송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보면서 그 이제 천안 지역 이제 인구 그 얘기를 보면서 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더욱더 이렇게 신경 써서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특히 이제 서울같이 인구가 1000만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특정 지역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으신데 네.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그 지방 얘기만 해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초집중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수치에도 민감하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들이 되게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네. 40만보다 60만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발끈하셨던 것 같은데 네. 천안시는 굉장히 좋은 도시가 맞습니다. 제가 늘 칭찬드리는 도시고요. 네.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늘. 갑자기 천안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천안 호두과자가 생각이 나네요. 먹고 싶네요. 키 할머니네 호두과자라고요. 굉장히 또 좋아하는 호두과자입니다. 늘 사오고 있고요. 네. 방송 끝나면은 호두과자라도 하나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슈 토크, 또 2주에 있었던 부동산 관련 이슈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얘기를 또 이렇게 콕 집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하남 가밀 과천 지식정보타운 로또 청약 부활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로또 청약, 듣기만 해도 사실 조금 설레요. 예, 제가 당첨이 된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일단 로또 당첨금이 억대잖아요. 예. 예전에는 뭐 몇십억, 몇백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몇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건을 사는 순간 몇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남는다라는 오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야, 같아요. 그러면 다 청약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제 청약을 하더라도 당첨이 되는 것들은 또 두 번째 문제죠. 그렇죠. 예. 네. 아니 근데 이 공공 분양이죠.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주택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나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당첨될 확률이 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가밀, 하남 가밀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은요, 이게 지금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이게 미사지구와 같이 보금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공 분양이 있고 민영 분양이 있습니다. 이 공공 분양은 무주택자만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영 분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세대도 청약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청약은 가능하시지만 당첨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그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줘요. 그러니까 뭐 청약은 하고 싶으면 하셔라. 네, 그렇지만 당첨될 확률은 낮다. 이런 이제.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하남 가밀지구부터 좀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네, 할 얘기가 많죠. 그렇게 싸요 여기가?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나라에서 뭐라 하냐면 주변 시세의 80%의 분양을 하라는 정책이 지금 네. 반영되는 보금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특성상 지금 여기가 분양을 33평, 그러니까 30평대를 네. 5억 원에 지금 분양한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네. 좀 많이 싼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싸죠. 주변에 미사라든가 위례라든가 이쪽 아니면 그렇죠. 송파 마천동하고 가깝죠 여기가. 요게 이제 시세가 8억에서 10억 정도가 형성이 돼 있어요. 와. 근데 이제 하는 말이 가밀은 교통도 안 좋고 네. 하남시 아니냐. 네. 그러니까 송파보랑 가격을 비교하면 안 되지 않냐라는 그 마이너스를 주더라도 네. 당첨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입주한 시세 차익이 한 2억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당첨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결혼을 하셔야 되고요. 결혼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되고요. 네. 애를 많이 낳으시면 좋고요. 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청약 가점 만점이 84점이라고 했는데 한 몇 점 정도 이상 돼야지 당첨돼요? 이 정도 되면? 이게 그 대책이 터지기 전에는 네. 그 예를 들면 진짜 핫했던 위례, 그다음에 미사 이게 이제 16년도 하반기 네. 같은 경우는 정말 60점, 65점, 막 70점 이래야지 네. 당첨이 됐었어요. 네. 그러다가 113 대책이 터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82 대책이 나오고 619가 나오고 이제 82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가점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다시 그 하나 가밀하고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모든 아껴뒀던 청약 통장이 다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죠. 대략 한 몇 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이제 그거는 저희가 특별 공급이라고 해서 네. 분양을 하면 전에 이제 먼저 신혼부부 특공이라든가 특별 공급을 접수를 합니다. 그 접수한 통장 개수를 보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요. 가점이 얼마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그렇죠. 이 하남 가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지역 우선제도 적용이 된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네. 지역 우선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좀 먼저 뽑고 그걸 이제 저희가 다른 유식한 지역 하는 말로 거죠? 당해라고 부릅니다. 당해? 네, 당해 지역이 있고 기타 지역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럼 그런 이제 얘기고, 그 네. 지역 살면 더 유리하겠네요? 예, 더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추첨 받을 기회가 이제 2번 정도 더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이라도 그 옆으로 이사하면 되겠네요.
당첨되고 싶으신 분들은. 근데 이제 분양할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무주택이신 분들은 근데 그 웃긴 말로 저희가 아직 과천 얘기는 안 했는데 과천에는 재건축을 해서 이주가 많이 됐어요. 그럼 저희가 멸실을 하면 이주 수요라는 걸 보거든요. 그럼 이제 안양시나 아니면 이제 의왕 같은 데로 이사를 많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이 과천 사시는 분들이 이사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 이 과천 지식타운을 기다리시는 거죠. 청약하시려고 그럼 과천시 주소를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어쩌면 멸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천의 그 전세값을 더 올렸어요. 네. 과천 지식정보타운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예. 여기도 역시 공공분양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네. 공공분양이고요. 과천은 이제 왜 더 주목을 받게 됐냐면요. 하남시 가밀지구도 굉장히 수요가 많지만 과천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일단은 과천 그 주공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예, 예. 11개 단지가 있는데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평당 4천만 원 전까지 갔어요. 와. 그러니까 강남구 가격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요, 강남구보다 더 비쌌던 적도 있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지역,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네. 이쪽 그 지식정보사 타운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잖아요. 네. 비싸게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 주변 시세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죠. 과천 재건축과 지금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안양에 있는 새 아파트랑 비교를 해서 아마 분양가를 책정할 거거든요. 네. 근데 행정구역은 과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안양이 평당 2천이 안 되고 여기는 4천이 되는데 거의 반값이잖아요. 그러네. 그럼 여기도 로또가 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그러네. 것들이죠. 여기가 위치가요. 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이 과천하고 안양 인덕원 쪽 가는 길 쪽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위치가 그렇죠. 예. 그래서 동편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네. 안양에 그 위쪽과 그 과천 사이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또 좋은 건 뭐냐면 이런 공공 분양 주거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런 또 일자리들도 들어와요. 아, 그러니까 일자리랑 맞아요. 주거가 같이 들어오니까 더 네.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야. 가격은 안양 가격인데 입지는 과천이고요. 게다가 여기도 주변에, 당첨되고 예. 싶네. 아. 그죠. 당첨되고 네. 싶은 데가 많죠. 네. 게다가 주변에 호재도 많거든요. 네. 인덕원 역세권 개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일자리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철도 연장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철 들어올 게 두 가지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도 계속 생기고 있고.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 여기는 그냥 서울이에요. 아, 그쵸. 서울에 또 강남권에 포함된 서울이기 때문에 와.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수요랑 가격은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셔도 돼요. 언제 분양 예정이에요? 원래 올해 분양을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12월 네. 달부터. 좀 밀려가지고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초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미리부터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네. 조금 단점도 언급을 해볼까요? 단점도 저희가 있어요? 항상 단단점을 얘기해야 되기 위험도 항상 언급해 드려야 되니까 말할 것도 없이 두 지역 다 좋으니까 청약하시면 되고요. 단점은 뭐냐면 그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여기 아시다시피 그 유적이 발굴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저번에 아마 했던 그 가밀 스윗시티 그 분양하고 나서 유적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래서 좀 사업이 지연됐었죠. 네, 네. 그런 위험 요소는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천 지식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문제가 입주를 지금 여기가 과천 인구가 현재 8만 명 이하예요. 그래서 적정 물량이 한 해에 한 400채 정도, 월에 33채 정도라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과천 주공에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단지하고 6단지가 지금 사정상 착공이 좀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것이 이 지식정보타운 입주랑 좀 맞물릴 수가 있다. 네. 그러면 총 세대수가 2020년 정도 예상했을 때 재건축의 입주 물량이 한 네. 7,162세대 정도. 네네. 그다음에 지식정보단지의 그 임대를 제외하고 일반 분양분만 약 6,000세대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2020년도에 1년 안에 한 11,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한 번에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들어가서 사실 분들은 걱정이 없으나 뭐 사정상 바로 못 들어가서 세를 넣고서 뭐 이렇게 오셔야 네.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전세 맞추기는 힘들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돼요. 힘들까요? 저는 좀 힘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 않을 것 왜냐면은 저는 과천은 과천만의 네. 수요가 아니라 제가 네. 서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만 수요가 버티고 있습니다. 과천은 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일단 당첨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 하지 그렇죠.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 과천 같습니다. 걱정도. 네. 저는 네. 꼭 당첨되고 싶습니다. 물량 걱정할 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청약하시면 네.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네. 네. 당첨들 많이 되셔서 저희 게시판에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당첨 소식이 또. 좋습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네, 우리 신문 기사와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보시면서 또 이렇게 정보 확인하셔서 일정 확인하셔서 꼭 청약하셔서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두 번째 얘기는 서울 아파트값 0.2%가 올랐다. 예.
이 가계부채 대책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라는 우리 제목의 기사입니다. 가계부채를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왜 가계부채를 잡았는데 대출이 안 되는데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번 파리 대책의 제목이 네. 그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투기 세력 억제 정책이었어요. 네네. 결국은 이 대출을 규제하는 것들은 투기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다주택자들한테만 억제를 하는 것들이고요. 실수요자들한테는 억제를 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네네. 결론은 실수요만으로도 가격이 올랐다라는 게 결론이죠. 네. 그러니까 이 인기인적 같은 경우는 투자 세력이 없다 하더라도 실수요층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네. 그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근데 실수요자도 이렇게 억제를 안 했다고 이제 하시는데 사실 좀 억제가 됐어요. 살려고 하다가 실수요자분들도 살려고 하다가 예전에는 대출이 한 70%가 나왔는데 지금 한 이제 50%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집을 못 사시는 경우도 있고. 네,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네. 수요층까지도 다 네. 걷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네. 빼고도 남는 거예요, 수요가.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모든 적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네. 서울의 몇몇 인기 지역, 맞아요. 인기 단지만 그렇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뭐 몇십 대 1, 100대 1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뭐 1점 몇 대 1이 나오는 지역들이 네. 있어요. 그리고 또 서울 제외하고 경기도, 인천 보면은 미달 지역도 굉장히 맞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 지역별로 좀 나눠서 단지별로 나눠서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올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빠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올랐다는 기사가 이제 서울에서 좀 인기 지역이 좀 올랐다는 그런 기사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네. 이 기사를 보면 네. 좀 기분 나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살려고 했었던 실수요자들은 소위 말하는 강남 3구가 지금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려고 하다가 가격에 이제 놀란 이런 케이스고요. 또 나머지 구들 같은 경우는 좀 소외감을 느끼는 네. 우리 구는 안 올랐는데 집이 잘 매매가 안 되는데 이렇게 지금 심화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주목할 점이 뭐냐면 오른 구들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게 초기 재건축이 좀 강세에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압구정, 그다음에 반포 일부 단지, 음마, 네. 잠실 5단지, 그다음에 장미, 올림픽 선수촌, 목동. 이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초기 재건축이라는 거예요. 아직 진행 단계가 굉장히 초기인. 네. 여기는 지금 재건축 투자에 대한 이게 이제 파리 대책 터지면서 저희가 거래를 막아놨잖아요. 네, 네. 그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고 해서 네. 살 수 있는 새 아파트가 될 만한 재건축이 이제 적어진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요가 어. 이쪽으로 오히려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어려우니까 거래가 가능하면서 네. 어차피 재건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구매를 하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또 단점이 뭐냐면 지금 당장은 규제를 안 받아서 좋아요. 네. 재건축 초과 환수제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근데 뭐 이게 재건축 초과 환수제가 정말 시행이 되면 얼마나 이제 그 가치를 좀 그 수익을 조합원들의 수익을 떨어뜨릴 건지는 아직 저희가 실감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아파트는 네. 지금 가격이 오르지 않은 건가요? 구축들 같은 경우는 키 네. 맞춤 정도만 했습니다. 올랐습니다. 일반 구축들도. 키 맞춤은 뭐죠? 그러니까 네. 그 재건축이라든가 새 아파트가 네. 정말 월등히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네, 네. 그럼 그쪽에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또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제 20년 차 된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10년 차 된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이렇게 좀 같이 상승했어요. 네, 지금은 다 이제 오른 거예요? 예, 네. 전세 수요보다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좀 많았고요. 강남구에서 좀 아니 그 매매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예, 오. 근데 이제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네. 매매가 잘 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가 네.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많진 않아요. 근데 호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건을 사려고 이제 가면 사고 싶은 물건 별로 없고. 잠깐만요. 얘기가 조금 좀 네. 어렵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이제 올랐다 그랬다 또 안 올랐다 그랬다니까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거래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요. 네. 사려고 하는 물건이 시장에 많지 아, 않고. 그럼 거래는 많지 않은 거네.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네, 가격이 이제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는 안 되는데 가격을 이제 파는 사람이 어차피 거래 안 되니까 그냥 가격을 높이 부른 거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네. 계신 것들이 뭐냐면 네. 단지가 1000세대 단지라고 하면은 1000세대가 다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10세대 미만만 거래가 됩니다. 그쵸. 네. 10세대 미만이 거래가 되는데 그 10세대가 미만이 거래되는 가격을 가지고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들은 단기간에 올랐다 내렸다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지금 거래되는 물량들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결국은 다 주택자들이 내놓은 물건들이 거래됐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그리고 또 전세를 살려고 했던 분들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매로 전환이 됐다든지 이런 수요들이거든요. 네. 일부 좀
그런 수요층들이 좀 한정이 돼 있어요. 옛날처럼 투자하시는 분들 실거주 수요가 다 있는 것들이 아니라 네. 지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 있고요. 실제 실거주하실 분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수요들이 갖고 봤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아, 예. 거래량이 준 것들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이 좀 이렇게 물건을 좀 이렇게 많이 내놓으셔서 우리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좋은 가격에 그거를 이렇게 사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좀 이렇게 안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되나요? 정부가 바라는 것도 그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바라는 것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물건을 팔고 싶어서 내놨는데 네. 그 사줄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임대를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실제 이제 매매로 자가로 거주하실 분들이 있긴 한데 네. 생각보다 그 수치가 많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다 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을 다 받아줄 실수요청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이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려워. 아. 그게 어렵죠. 네. 또 이제 말씀을 조금 보태자면 네. 이게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게 있어요. 네. 그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과천, 위례, 동탄 이제 이런 네. 곳에 그 7만 채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공급을 하면 이제 뭐 청약이 되는 분은 좋겠지만 네. 그 주택을 사려고 했던 신혼부부의 그 수요가 네. 대기 수요로 돌아서요. 음. 나 기다렸다가 이거 네. 로또 청약해야지.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당장 집을 안 사고 다시 이제 전세 수요로 돌아서는 거죠. 그럼 이제 정부가 원했던 거래량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다시 제 주변에도 집을 이제 좀 기다렸다 사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휴, 어렵다.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아. 그러니까 이 주택 문제는요. 네. 그 역사 이래로 네. 3,000년 동안 지속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예, 왜냐하면 조선 시대에도 고려 시대에도 도심은 늘 주택 문제가 있었어요. 살고 싶어하는 수요는 많은데 네. 공급이 늘 부족했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김학현 소장님도 해결 못해요? 네. 근데 제한테 뭐 네. 정권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극약 처방은 있죠. 그래요? 일자리를 그냥 뭉텅이로 옮기는 거예요. 아, 일자리? 예, 그게 네.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이 좀 현실적으로 힘들죠.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죠. 네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뭐 집 이렇게 네. 이렇게 다 이렇게 걷어갖고 이렇게 골고루 나눠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얘기 들으면 예, 공산주의라는 그러니까 정체주의나 없고. 예. 얘기 들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을까? 많이 지으면 돼요. 많이 지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네. 미분양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또 많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서울에는 없어요. 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 입지가 아니, 서울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렇게 빈 땅들 많이 있던데 거기다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근데 거기다 졌을 때 네. 사람들이 이제 글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네. 또 기반 시설을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집만 짓는 것들이 끝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 상권, 교육시설 다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또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면은 또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또 한계가 또 있죠. 여러 맞아요. 가지 예. 항상 소재를- 예산과 예, 입지와 시간 이런 게 제일 문제가 고민스러운 있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상황은 이제 현실은 이러니까 네. 이제 실수요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다시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일단은 집을 사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간에. 네. 예, 일단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목표를 세워가지고 집은 반드시 사겠다, 매수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단계별로 좀 준비해 가시는 것들을 좀 제안 드립니다. 맞아요. 예. 또 떨어질 것 같아서 안 샀다가 나중에 보면은 다 올라버리고 근데 또 못 사고. 예, 그죠?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가구 1주택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주택 문제가 거의 없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임차 사시는 분들 중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단 좋은 집을 장만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다른 집 다 오르는데 내 집만 떨어지면은 그때 안 살라고 그랬더니 살까 말까 보고 사라 그래갖고 샀더니 막 이렇게 원망을 하시잖아요.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예, 그런 집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가치가 있는 집, 네. 그런 집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까 말까 부동산 상담소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이분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미혼 여성인데 강남에 직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는 지역은 장안동이라고 합니다. 월세가 너무 부담스러워 내 집 마련하고 싶어요라는 우리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30대 후반 미혼 여성입니다. 직장이 강남이라 현재 장안동 현대홈타운 1차 22평에 보증금 1억에 월세 85만 원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월세 보증금에 현금을 1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달 내는 85만 원의 월세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워 한 달 한 달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고 이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어 소형 아파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요. 지금 살고 있는 현대옵탑은 1차 22평을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4억 4천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합니다. 혹시 강남 출퇴근 가능한 지역 소형 아파트 제 형편에 맞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라는 우리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미혼 여성이시고요. 와, 저축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이제 보증금과 저축액을 합산하면 2억 원이 지금 여유 자산이 있으시고요. 일단은 미혼이시기 때문에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서 지금 집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얼마 전에 초소형 아파트 방송했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그 초소형 아파트는 저번에 방송에 나왔던 뭐 잠실이라든가 삼성동은 조금 어렵고요. 이제 이분이 알뜰하시기 때문에 월세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이자 내는 것도 좀 마음에서 두려우실 수 있어요. 그럼 저는 대출을 많이 안 받는 상황에서 초소형 아파트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콕 집는 거 좋아하시니까. 풍담, 평대, 리버빌, 그다음에 성내동 청구, 그다음에 길동 우성, 그다음에 상도동 건영이 출퇴근 가능한 강남권 가시거리에서 3억 원 선에서 3억 5천 이내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래요? 아파트예요. 몇 평 정도 돼요? 17평, 18평, 14평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한 몇 평 정도를 이분은 이제 뭐 풍납 현대라든가 성내동 청구는요. 네. 뭐 19평, 17평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상도동 건영 같은 경우는 여기 14평이에요. 14평? 네. 네, 14평. 요게 한 3억에서 3억 5천. 네, 상도동 건영은 3억에서 3억 2천이고요. 네. 나머지 매물들은 이제 그 3억에서 이제 3억 2천 사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증금 1억에 1억 현금 있으시니까. 한 1억 있으니까 네. 한 2억 정도에다가 이제 대출을 한 1억에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만 받으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네요. 지금 월세보다 훨씬 적은 그쵸. 이제 그러니까 이자를 내실 수 뭐 한 있고. 1억 정도 대출을 받는다 하면은 한 30만 원 30만 정도 원에서 이제 나오죠? 원금 어이구. 이제 거치 기간이 끝나면 원금 상환이 시작되니까 그래도 뭐 부담 없는 가격으로. 훨씬 편하겠네. 예, 그래서 사시다 요즘에 이 초소형 아파트가 좀 없다 그랬잖아요. 네. 어떤 아파트들이 임대 전환되면서 나오는 분량이라 되게 좀 희소하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잘 나갑니다. 대부분 또 역세권이고요. 그래서 사시다가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월세로 주고 이렇게 이제 이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우 좋네요. 예. 우리 김학렬 소장님은 어떻게 처방해 주시겠어요? 저도 뭐 실거주 차원으로 일단 고민을 해봤고요. 네. 직장이 강남이면은 지금 살고 있는 장안동은 동대문구입니다. 네. 동대문구는 강남 접근성도 좋은 지역이고요. 네. 강북에서도 도심권에 포함된 지역이고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동대문구가 좀 저평가가 돼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장안동도 마찬가지고 청량리도 마찬가지인데 좀 지역에서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그런 시설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거기다가 깔끔하고 좋은 시설들을 공급하는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는 계속 시세가 올라갈 겁니다. 입지가 좋아지기 때문에 장안동도 그 지역 중에 하나고요. 특히 장안동 같은 경우는 이 말씀 드려도 되나요? 안마실수라든지 택배 이발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동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나가다 보면 밤에 지나가도 옛날처럼 이렇게 막 빨간 불과 이렇게 막 이발소 등 같은 거 그런 경우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쾌적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보다도 굉장히 쾌적해졌고 더 쾌적해질 예정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에 영향이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재가라는 것들이요. 좋아하는 시설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도 호재지만 싫어하는 시설이 없어지는 것도 호재거든요. 여기는 그런 차원으로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또 교통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뭐 KTX도 뭐 청량에서 출발하기로 됐기 때문에 광역 지역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안동 살고 계신 지역 아파트가 지금 평당 한 2천 정도 되거든요. 서울의 평균 시세예요. 지금 서울의 평균이 평당 2천인데 평균 이상이 될 지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에 사시는 것도 22평이 지금 4억 4천이래요.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그렇죠. 그래. 비싼 거 아니에요? 평당 2천이면요. 서울서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지역, 나쁜 지역 합쳤을 때 평균인데 저는 이 지역은 좋은 지역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싸진 않은 거죠. 비싸지. 최근에 많이 오른 거죠? 많이 올랐죠. 요 지역이요. 그
2030 서울시 생활권에도 네. 밝혀져 있는데요. 네. 청량리하고 답심리도 이렇게 동그라미가 딱 이렇게 네. 빠송님 책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김 소장님. 여기 나와요. 네. 그래서 네. 청량리 같은 경우는 그 유해시설이 있었던 곳이 7구역 네. 인근이에요. 네, 네. 다 이제 철거 지금 들어갔고요. 그래서 청량리에 있었던 롯데백화점이시죠. 거기도 네. 이제 영업 종료하고 이제 준비 중이거든요. 그럼 새 아파트가 청량리와 답심리에 쫙 공급이 되면 다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지역이죠. 네.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하자면 네. 우리 이주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초소형 아파트를 추천해 주셨고, 네. 네. 우리 건영이나 아까 건영이 지금 상도동에 있는 거죠? 예, 상도동에 있는 상도동 거. 건영 아니면 네. 이제 풍납동에 있는 현대 리버빌이랑 현대 리버빌, 네, 그다음 성내동 청구. 성내동 여기 청구 아파트. 두 군데는 교통이 좋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길동 우성에도 있어요. 네. 여긴 교통이 조금 멀어요. 그렇게 추천을 해주셨고 우리 김학년 소장님은 그냥 딴 데 알아보지 말고 적응되고 이제 발전 가능성도 있는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그냥 사서 살아라. 네. 그리고 이제 추천을 또 저 해주셨고요. 추천을 드리면 전 장안동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일단은 그런 비선호 시설이 없어지는 것도 좋지만 네. 중랑천을 끼고 있습니다. 오. 중랑천에서 운동하기 굉장히 좋거든요. 네. 저는 자연환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산과 물이 있는 지역들은 나중에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오. 그래서 현대홈타운뿐만이 아니라 레미안 타운이 또 있어요 여기. 그 옆에 있죠? 예, 그렇죠. 홈타운이라든지 레미안 둘 중에 아무나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을 좀 알아봐라 이렇게 네. 추천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이 지역에 네. 실거주 살려고 한번 검토를 했던 지역이기 그러세요? 때문에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좀 네.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주인분한테 이제 여쭤봤나 봐요. 네. 여쭤봤더니 4억 4천 달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이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을 좀 자기한테 주고 그냥 네.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주인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깎아주면 좋을 텐데. 자,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네. 잘 아시잖아요. 서로 믿을만 하니까 네. 직거래 하세요. 그러면 복비 아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좀 깎아주세요. 집주인한테. 네. 충분히 깎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방법도 있겠네요. 네. 자, 우리 그 사연 올려주신 우리 첫 번째 사연 주인공님, 네, 잘 보셨죠? 네, 한번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거 한번 잘 들으셨으면 그 지역 한번 다시 한번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네, 우리 사연 주인공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을 옮겨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기존 집을 팔고 싶지 않아요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구리시 수택동 대림아파트에 네, 현재 살고 있고요. 보유한 지는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주변 환경에 대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에 아내는 광명으로 남편은 가산 디지털 단지로 직장이 이동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너무 좀 먼 것 같아요. 가계 월 소득은 월 800만 원, 그리고 저축액은 연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재벌이시네요, 재벌.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여유자금은 저축액이 3억 원이 있고요. 현재 주택을 전세로 주었을 경우에 3억 원의 여윳돈이 더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 매도시에는 물론 조금 더 가능하겠죠. 아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사를 만약 간다면 좀 알아본 지역이 신풍역에 있는 신길 우성 2차 아파트, 그리고 철산 주공 12단지, 13단지, 그리고 철산 푸르지오 하늘채를 좀 이렇게 기존에 좀 봤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 전문가 우리 추천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고요. 구리시 집을 팔고 직장 이동하는 근처로 이사 가야 할까요? 아니면 구리시가 호재가 많으니까 개통시까지 놔둬야 할까요? 놔둔다면 1가구 2주택이 되면 좀 불리해질 것 같은데 불리해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네,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근데 저는 이분은 좀 사실 걱정이 안 되는 게 재산이 많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월 저축액이 1년에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10년만 지나도 5억, 6억이 돼요. 어디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예, 네. 사실 큰 고민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님? 이분은 그냥 자기가 살고 싶으신 집 사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자기 마음이 아마 있으실 텐데 한번 저희한테 한번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두 분 직장이 모두 다 이쪽 광명 쪽이기 때문에 구로 쪽이기 때문에 구리에서 출퇴근하시긴 너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광명 쪽이나 이쪽 신길동 쪽으로 이사하시는 거 일차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이분이 검토하고 있는 지역이 신풍역입니다. 여기는 이제 영등포구 신길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철산동인데 철산동은 광명시입니다. 그거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거의 같은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로 디지털 단지 주변에 있는 지역들인데요. 지금 구리시 수택동 같은 경우는 서울로 따지게 되면 강남구 같은 데예요. 일단 택지 개발 구리에서? 예. 네. 교육 환경도 좋고 아파트 단지가 또 많이 있고요. 또 이쪽에 또 서울 쪽에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활 여건도 쾌적하기 때문에 그런 생활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시려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구심인 좀 낙후된 네. 신길동보다는 택지 개발 지구인 같은 철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일단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왕이면 돈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를 좀 거주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 푸르지오 하늘채가 일단 1차적으로 추천드리는 아파트인데요. 네. 만약에 지금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향후에 새 아파트가 될 것들을 더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철산 주공 12단지, 13단지도 추천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리시 수택동 아파트는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네. 왜냐면 투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저 개인적인 사견을 그렇죠. 말씀드리면 네. 구리시는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좀 저평가가 돼 있었고 네. 그리고 또 호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단적인 얘기가 하나가 8호선 연장인데 이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재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미래 가치는 더 높아질 거로 네.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 없다 하더라도 워낙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갖고 가시다가 예. 좀 이제 문제가 되시는 시기가 되면 그때 매도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어떻게 처방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좀 답변 드리기가 좀 편안한 상태고요. 네. 저희도 김 소장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일단 직주 근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부부가 다 이동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철산동 인근에 이제 아파트로 이주하실 것을 고려하시면 좋고요. 알아보신 12단지, 13단지도 다 좋고요. 이제 좀 더 만약에 알아보시면 이쪽은 만약에 전세로 가셨다가 대기 수요면 지금 뭐 4단지가 지금 가장 속도가 빠르고요. 여기 지금 이주 중이거든요. 7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 인가를 득했어요. 여기도 곧 이제 내년에 이주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알아보신 12단지하고 13단지는 아직 진행 상황은 없지만 여기도 굉장히 좋다. 네. 근데 이제 유흥가 옆에 있는 단지랑 아닌 단지가 있어서 네. 아이들 교육 상황을 생각하시면 이제 유흥 단지 철산 로데오 건너편에 있는 단지가 좋고요. 그냥 생활 편의시설, 뭐 사먹고 좋고 뭐 이런 것도 좋겠다. 그러면 이제 철산 로데오 옆에 있는 단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고민하셔야 될 게 내가 1가구 1주택을 고민을 할 건가 아니면 이제 한시적 1가구 2주택이라 해서 네. 사고 두 번째 저희가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두 네. 번째 주택을 샀을 때 3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되는 네.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기 때문에 구리시를 좀 놔두시고 만약 구매를 하신 다음에 이 저축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철산동 또 사셔도 가능한 금액을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네. 네. 그러면, 저는 그래서 네. 구리시는 좀 놔두시고 그다음에 철산동 하나 더 사서 이주하신 다음에 이제 3년 안에 구리를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산동은 철산 주공. 네. 저는 지분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재건축 선호합니다. 예, 재건축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입니다. 세 번째 사연은 오성희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오성희님이 이 본명인지 가명인지 닉네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제목은 첫집 마련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입니다. 부동산 폭락을 바라다가 낙동강 오리알된 기분으로 지내고 있는 38세 가정주부입니다. 작년 전세금 8천만 원을 올려달라는 말에 100일 아기를 안고 모기가 득실되는 빌라로 이사 왔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 근처 운정에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는 청약 1순위가 가능해져 지축이나 덕은 청약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일산이고요. 자산은 2억 2천, 소득은 연 4천만 원, 외벌이고요. 2살 아들 있는 3인 가족입니다. 청약은 2018년 하반기에 1순위 자격이 생기고요. 점수는 60점입니다. 희망 구매 가격은 4억에서 5억 선 아파트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께서는요. 운정 푸르지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한 분양권을 입주해야 할까요? 그리고 김포 운양동 반도 유보라 2차를 살까요? 그리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해서 취약계에 맞춰 이사갈 집을 서울에 사두고 지금 사는 빌라에 조금 더 거주를 할까요? 네,
우리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주연 대표님,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사연 주인공은? 오늘 요 사연의 주인공은요, 그 사연 자체가 유유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나와서, 제가 적극 알아봤어요. 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분이 제가 눈여겨본 건 내년 하반기에 1순위 자격이 되는 청약통장의 가점이에요. 60점. 네, 60점. 높은 점수죠? 정말 높은 점수예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산에 지금 주소를 계속 유지를 하시고요. 고양시에 아직도 그 분양이 남아있는 향동지구라든가 지축지구, 그 다음에 이제 덕은지구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덕은지구는 어디죠? 덕은은 그 고양시에 그쪽에 다 그 서울 수색하고 인근에 있는 쪽에 다 붙어 있는 쪽이에요. 거기가 지금 다 택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국방대학원 그렇죠. 국방대학원? 예, 예. 그러면 상암 DMC하고 가까운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고양시 생활권이 아니라 네. 상암 DMC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좋은 지역이네요. 네. 그럼 좀 비싸겠네요? 아직 분양가 책정은 안 되겠지만, 네. 예, 근데 이제 거긴 경기도기 때문에 서울보단 쌀 거예요. 예, 그게 하나의 메리트죠. 네. 그래서 청약을 하면 될까요? 청약을 네.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때 네. 이제 주의하실 점이 만약에 청약을 노리신다면 지금 이제 운정에 그 분양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상태는 주택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입주가 이게 알아봤더니 그 18년 7월에 입주인 단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올 봄까지만 해도 운정 지역이 그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지 않았었어요. 한 5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 전에 발표된 그 GTX 발표가 나면서 지금 그 물살을 타서 지금 분양권 자체가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거든요. 오. 근데 이분은 청약을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입주를 하시게 되면 주택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점이 뚝 떨어지겠죠. 무주택 기간이 없어지니까. 네. 그래서 만약 청약할 생각이 있으시면 요거는 처분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결정을 하셔야겠죠. 이제 제일 좋은 선택은 네. 물론 이제 이주연 대표님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 생각은 일단은 운정 그 분양권은 네. 이제 팔고 네. 그냥 지금 사는 빌라에 모기가 득실되는 빌라에 조금 더 사시고 조금 더 참고 살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고향에 있는 좋은 곳에 있는 네. 분양 청약을 해봐라. 왜냐면 그렇죠. 아버님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직장이 김포예요. 네. 그래서 출퇴근을 하려면 지금 있는 운정보다 조금 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그 고양시 그 서울 수색과 붙어 있는 이쪽 택지지구에 오셔야 특히 네. 향동지구 같은 경우는 김포로 출퇴근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출근 시간과 역행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출퇴근 러시아워도 안 겪고 출퇴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분양하고 청약하고 네. 또 이렇게 중도금 내고 네. 그리고 나중에 입주 때까지 이게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는 선택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이분 사연을 보니까 이분은 재테크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고요. 네. 약간 좀 참는 것도 하실 수 있는 짠테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좀 그런 그게 보여서 제가 권한 거고요. 근데 혹시라도 그 김포도 물어보셨잖아요. 네. 저긴 제 추천은 아니지만 제가 조사해봤어요. 여기 좋더라고요. 반도 유보란데요. 1498세대 대단지죠. 25평 이게 중요해요. 25평 단일 세대인데요. 구조가 30평처럼 빠졌대요. 그러니까 알아보신 것도 좋은 아파트 알아보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직주 근접되죠. 거주 편의성도 좋죠. 여기도 이제 가격이 3억 3천에서 3억 4천이니까. 그러니까 추천 지역은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일단 김 소장님 알아보실 얘기 때 한번 보시라고. 듣고 네네네. 추가로 소장님은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분양권, 그다음에 그 김포 한강 신도시의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아마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욕망이 가장 큰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네. 불만스럽지는 선택은 아닐 것 같고 예. 왜냐하면은 새 아파트고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네. 근데 일단은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조금 있죠. 그 직장에서 먼 거리예요.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파주 운정이나 김포 운영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네. 김포 운영 반도 유보라를 추천드리고요. 그러니까 김포 한강 신도에서 제일 좋은 입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운양동이라는 지역이 거기에 이제 역세권도 생기고 네. 학교도 좋고 생활필수들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분이 검토하고 계시는 것들이 지금 서울에 대한 욕망이 좀 있으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계신데 근데 지금 4억에서 5억 선 가지고는 서울에 들어갈 만한 아파트는 없어요. 새 아파트 중에서는. 그래서 지금 준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뭐 지축이라든지 함동이라든지 덕원직을 검토할 수 있는데 지축은 조금 여기서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동이나 덕은지구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시고자 네네. 하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에 거주하셔야 되는데 지금 빌라 살기 힘드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아파트로 나오시는 것들을 좀 추천드리고요. 근데 빌라에 사시는 이유는 아마 돈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아파트로 오신 다음에 전세를 좀 월세를 돌리시게 되면은 조금 아파트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이제 그 하정동이라든지 행신동이라든지 이런 지금 향동이라든지 덕은에 가까운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서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살면서 같습니다. 좀 이렇게 청약을 준비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가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 아깝죠. 생각에는 이 정도면 거의 100% 당첨이 된다고 그래요? 보거든요. 오. 그러면 이제 여기는 고양시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저렴한 비용으로 분양을 받는데 네. 가격은 아마 그 은평구, 수색동과 거의 유사하게 갈 겁니다. 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준 로또 전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일단 김 소장님은 김포 운양동 반도 유보라 2차를 당장 사셔도 실거주하실 좋은데, 거면, 실거주하실 거면. 좋은데 네.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네. 왜냐면은 그쵸? 네. 만약에 여기를 사면 가점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 그것보다도 예, 예. 김포시로 이사를 가시면 그러니까 행정 구역이 바뀌기 행정구역이 때문에 바뀌어서 청약을 못해요. 뭐 소위 예. 말하는 위장 전입을 하기 전에는 위장전이 큰일 나요. 요즘에.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실거주 목적이시면은 네. 김포로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미래 가치 측면을 보시면은 고양시에 있는 새로운 주택들을 추천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야, 그 세 번째 사연의 주인공께서 지금 이제 두 분 전문가의 얘기를 듣고 그래 바로 이거야 이 생각도 하면서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새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은 조금 더 참고 청약을 노려봐야 되나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 안 되는 방법 없을까요? 근데 이거는 행복한 고민이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방법이 없는 것들이 고민이지 네. 이거는 선택을 하는 고민이잖아요. 이건 제 말로는 행복한 고민입니다. 충분히 즐기셔도 될 만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두 분은 요즘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게 고민이 있으세요? 네. 저는 늘 이제 실거주층들을 위한 책과 칼럼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실수요층들이 희망하는 주택줄 숫자가 조금 더 위축돼서 좀 많이 공급이 안 되는 것들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네. 그런데 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이런 또 그런 또 택지에 대한 공급이 좀 제한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어떻게 하면 좀 실수요자들이 조금 더 많은 주택의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실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사들이 공급을 네. 조금 이제 하길 좀 꺼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건축사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더 좋은 물건을 넣어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결국 입지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상품을 사는 것들이 아니라 네. 조금은 이제 건설사들도 조금 위축이 될 수 있죠. 공급이 좀 줄어들 염려가 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나중에 또 이제 또 그 프리미엄 부분들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네. 또 시장을 또 왜곡시킬 또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공급할 때는 싸지만 네. 나중에 입주되고 거래가 활성화될 맞아. 시점 되면은 피가 몇 배 더 오를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또 받는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또 더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럼 네. 또 부동산 또 폭등했으니까 또 투기꾼도 잘못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또 그 지역이 또 투기적으로 또 지정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또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저는 그냥 시장을 시장 그대로 좀 놔두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좀 시장이 그런 알아서 해라. 예, 좀 그런 정책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정책으로 억지로 막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면 안 돼. 뭐 벌금 때릴 거야. 뭐 이게 아니라 네. 그냥 이렇게 알아서 시장이 움직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우리 김 소장님 바람. 그리고 거래를 하고 거래세가 나오잖아요. 네. 또 시세가 오르면 또 재산세도 올라가고 그런 부분들을 또 좋은 때 복지적으로 쓰게 되면은 그게 또 오히려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유전 대표님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요? 네. 이게 참으로 어렵죠. 그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좋겠지만 살고 싶은 지역이 한정돼 있는 게 문제잖아요. 네. 너무 외곽엔 또 살고 싶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쓰시니까요. 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좀 시장도 안정되고 있고. 그렇지만 주택 마련하시는 분들은 좀 주저하지 마셔라. 네, 알겠습니다. 자, 대국민 부동산 토크쇼 살까 말까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살까 말까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